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동수입니다. 4월 총선을요 10여일 남겨두고 있죠. 이런 상황 속에 야권 후보자들이 재산 논란에 지금 휩싸이고 있습니다. 논란이 고조되면서 야권의 청년층 표심에 악영향을 미칠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30일 정치권에 의하면요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갑 후보는 지난 2021년 21억 6천만 원 상당의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를 구입할 때 20대 자녀가 11억 원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문제는 그 당시 양 후보의 자녀가 약 5년 동안 소득세와 재산세 등에 대한 체납 내역이 없다는 것입니다. 11억 원 대출을 어떻게 받았는지 의혹이 불거지면서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는 양문석 후보의 사안을 지금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는데요.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29일 어제지요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 집중해서 영끌 논쟁 속에서 편법적 대출을 통한 것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며 이후 당내에서 논의될 수 있다면 평가받아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현대자동차 사장을 했던 공영훈 민주당 경기 화성을 후보 역시 재산 증여 문제로 논란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공 후보는 과거 성수동 개발제한구역 다가구 주택을 구입하고 해당 주택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기 직전 군 복무를 하던 아들에게 저녁 선물로 증여를 했습니다. 매입 당시는 약 11억 8천만 원이었던 주택가격은 현재 30억 원으로 가격대가 형성돼 있습니다. 공영훈 후보는 입장문을 통해 자녀의 향후 결혼 등을 준비하면서 집안채는 해줘야 하겠다는 마음에 증여했다며 군 복무 중인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했다는 사실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점을 받아들인다고 사과를 했습니다. 당연한 얘기죠.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습니다. 민주당뿐만 아니라 조국 혁신당에서도 재산 증액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례대표 1번을 받은 박은정 후보는 최근 1년 동안 재산이 약 41억 원이나 증가했습니다. 이에 박 후보의 배우자인 검사장 출신 이종근 변호사가 정관 예우를 받는 게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 변호사가 1조 원대 다단계 사기 시스템 사건 변호를 맡았다는 의혹이 나왔습니다. 한 언론사는 시스템 측이 이 변호사에게 건넨 선임 비용이 무려 20억 원이 넘는다고 보도했습니다.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면 22억 원이 되겠지요. 박 후보는 입장문에서 윤석열 정권 친문 검사가 정관 예우를 받을 수 있을 것 같냐며 신고한 재산은 배우자의 퇴직금, 공무원 연금, 임대차 보증금, 상속 예정 부동산, 배우자 매출 등을 모두 포함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상속 그 부동산이면 금액이 얼마 안 됩니다. 한 2, 3천만 원밖에 안 돼요. 국민의힘은 이 같은 야권 후보들의 논란에 대해 총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대대책본부 위원장은 이날 의왕과 과천시 소재 부곡시장을 방문해 박 후보와 배우자 이 변호사에 대한 정관 예우는 잘못됐다. 당연하지요. 서류 몇 장에 22억 원을 받는 노동자가 어디 있냐며 그 사람이 검사장 출신이 아니었다면 그 돈을
받았을 거냐고 지적했습니다. 당연한 지적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공 후보는 군대를 갔다 온 아들에게 저녁 기념 선물로 30억짜리 부동산을 증여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왜 우리를 지배하려 나서는 것이냐며 양 후보는 문재인 정권에서 대출이 다 막히자 대학생 딸에게 사업자 등록을 하게 해서 11억 원의 대출을 받아갔다고 규탄했습니다. 전문가는 재산 논란이 커짐에 따라 각 당에서 결단을 내릴 시점인 것 같다고 관측했습니다. 이들이 재산 논란이 야권 지지층의 선택에 큰 변화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청년층들의 박탈감이 심화될 것과 정치인에 대한 불신감과 정당에 대한 혐오감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부동산 투기는 심각한 민생 현안입니다. 불법 여부와 무관하게 국민을 대표하고자 하는 후보라면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갖는 게 마땅합니다. 바로 유권자가 표로 심판해야 할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사퇴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도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